안녕하세요. 부동산 엑스파일 굿모닝 신소장의 신소장입니다. 여러분 상당히 오랜만입니다. 우선은 저희 엑스파일이 100회가 됐습니다. 네, 이제 그 횟수가 세 자리로 넘어가게 됐죠. 실질적으로 저는 32회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아니죠. 39회부터 시작을 했나요? 약 61개의 에피소드를 제가 녹음을 했고요. 이것까지 포함해서요. 실질적으로 제가 저의 신소장 코너가 100회가 되려면은 약 39회가 좀 남아있긴 하지만 부동산 엑스파일 이 브랜드로는 지금 현재 요번 화가 100화가 됐습니다. 다양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더 다양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부동산에 대한 전반적인 컨텐츠를 제작을 해보려고 하고요. 100회 이상으로서는 조금은 계획이라는 걸 더 잡고 시작을 해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방송 원고라는 건 없어요. 그리고 기획 방송으로 해서 어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던가, 그리고 제가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는 자료를 찾아보긴 하지만 그런 거는 몇몇 에피소드는 되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쉽게, 그리고 제가 질리지 않게 방송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요번 100회 특집으로 인해서 제가 오늘 방송으로 이후에는 기획방송을 조금 늘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가 부동산 뉴스 워딩을 잘 보라고 했죠. 부동산 뉴스나 혹은 신문지상에 나와 있는 그런 뉴스에 대해서 한 번은 까보는 미디어 까기, 부동산 미디어 까기도 기획으로 월에 한 달에 약 2, 3회 정도는 에피소드 형식으로 이야기를 드려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투자 바로 알기 같은 것을 해볼 예정이에요. 각기, 즉 부동산 강론적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빌라, 오피스텔, 그리고 아파트나 상가 같은 경우에서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그리고 그것을 체계적으로 처음 접근하시는 분이나 혹은 이미 여러 채를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그 동일한, 그리고 의미가 있는 방송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려고 합니다. 혹자들은 팟캐스트는 이런 얘기를 하죠. 1인 미디어 시대에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여러 가지의 팟캐스트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그 팟캐스트는 일반적으로 부동산 전문가 혹은 자신이 하고 있는 행위에 대해서의 홍보 등을 주 목적으로 하기도 합니다. 즉 자기 광고를 위해서 방송들을 많이 하죠. 하지만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네, 우리 부동산 엑스파일은요, 그리고 굿모닝 신소장은 수익 모델에 대해서 이런 망구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그런 수익 모델을 가지고 있는 타 방송이나 혹은 커뮤니티 카페 아니면 그런 컨설턴트에 대해서 바로 보고 제대로 보고 그리고 의심을 하자라는 우리 부동산 엑스파일의 본질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했죠. 제가 개인적인 일신으로 인해서도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강의, 그러니까 강사를 양성을 하는 강의 커리큘럼에 등록을 했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더 전문적인 방송을 하기 위해서 관련 자격증, 조금 어려운 자격증이에요. 2차는 논술로 나오는 그 자격증도 준비 중입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 이것은 뭐 신소장이라는 브랜드로 시작을 하진 않을 거예요. 제 개인적인 이름을 걸고 오프라인 강의도 예정 중입니다. 그리고 비주얼적인, 제가 비주얼이 그렇게 강하진 않지만 비주얼적인 부분도 지금 시도를 해볼 예정입니다. 다양한 컨텐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 나이가 지금 30대 중반, 후반이죠. 네, 후반을 들어가고 있는데요. 이런 컨텐츠를 만든다는 거는 저의 꿈이기도 했습니다. 강의도 하나의 컨텐츠겠죠. 그리고 이 부동산 팟캐스트의 방송도 저의 컨텐츠일 수도 있겠고요. 제가 오프라인 강의 상담차 다른 분과 잘 안 된 것 같긴 한데, 이 방송을 알고 있는 학원이라고 해야 되겠죠? 네, 학원의 이야기를 나눌 때, 거기 담당자분하고 얘기를 나눌 때, 부동산 엑스파일은 제가 말할 수 있는, 제 스스로가 말할 수 있는 하나의 창구이며, 그리고 제가 다른 컨텐츠를 만들거나 아니면 강의를 시작을 해서 시간이 없다고 하더라도 제가 제 스스로 제가 말하고 싶은 거를 말하는 컨텐츠 하나는 평생 끌고 가겠다. 그리고 그 평생 끌고 갈 컨텐츠는 바로 부동산 엑스파일일 것 같다. 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주절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여러분께서 제가 방송을 시작을 하고 나서 부동산 엑스파일 굿모닝 신소장 코너가 생기고 나서 조금은 청취율도 높아졌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 개인적인 부분에서도 발전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이야기를 좀 해봐야겠죠? 네. 부동산 이야기를 한번 10분에서 12분 정도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100회 특집을 끝을 마치려고 합니다. 지금 제가 발음이 좀 안 되고 단어의 구성이 잘 안 되는데요. 제가 지금 새벽 5시입니다. 새벽 5시까지 잠이 안 와가지고 커피를 마셨거든요. 네, 그래서 잠이 안 와가지고 부랴부랴 녹음기를 틀고 방송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럴 때는 좀 정상적인 컨디션으로 해야 되긴 하는데요. 여러분, 제가 의미 있는 판결이 나와서, 부동산 관련 판결이 나와서 소개 차원으로 한번 사례를 꾸미며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임대수익형 부동산을 투자를 하신다고 했을 때 그 임대수익형 부동산에 이미 임차인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임차인, 즉 예를 들면 4억짜리 임대수익형 부동산이다 라고 했을 때 만약에 220만원 정도 월세를 받을 수 있다, 차임을. 그러면 220에 살고 있는 임차인이 있겠죠. 사용수익을 하고 있는. 근데 그 물건을 구입을 한다고 쳤을 때 220만원을 따박따박 받을 수 있는 4억원짜리 임대수익형 부동산을 구입을 한다고 했을 때 이 월세를 한 2, 3개월 동안 임차인이 연체가 됐어요. 그리고 소유권 이전이 됐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220만원, 그냥 200만원으로 할게요. 단순 계산하게. 그럼 3개월치라고 하면 600만원이 되잖아요. 그럼 이 600만원은 누구의 기속이 될까? 라는 문제가 생깁니다. 즉, 매도인이 그 600만원을 세입자한테 청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매수인이 그 임대차는 승계가 되거든요. 민법상에 나와 있습니다. 임차인은 승계하기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나왔죠. 임차인을 승계한다고 했을 때 그 200만원의 석달 지분, 즉 600만원에 대해서도 그 채권을 승계할 수 있는지 라는 문제가 있겠죠.
이거는 제가 실무를 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 업을 하는 곳은 임대수익형 부동산을 다루고 있습니다. 실무상에서는 상당히 많은 문제를 야기하기도 합니다. 이게 법률상으로 제가 보기에는, 물론 저는 법률 전문가는 아니지만요. 우선적으로 임대차 관계는 채권 관계죠. 즉, 임대인과 임차인의 개인적인 관계입니다. 내가 그 물건을 제공을 해주고요. 임차인은 그 물건을, 부동산이겠죠. 사용 수익하면서 월 220이라는 월세를 지급을 해야 될 의무가 생기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우리가 법원, 되게 유명한 법언이 있죠. 매매는 임대차를 깨트린다. 원칙적으로는 매수인이 그 물건을 구입을 했을 때는 기존의 임대인과 임차인, 즉 매도인과 임차인이 맺은 임대차 계약은 매매라는 물권 행위로 인해서 깨지게 됩니다. 그러면 세입자를 내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주택하고 상가하고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것을 막기 위해서 생긴 것이 바로 상가임대차보호법이냐, 그리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이다 라는 것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그 법률상에서는 제3자, 즉 내가 매수를 했잖아요. 제가 매수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 신소장이 그 물건을 매수를 했을 때는 매도인, 즉 임대인과 기존 임차인의 관계에는 저는 제3자가 되죠. 그리고 그 임차인 입장에서는 제가 제3자가 되는데, 그 저에 대해서 임대차를 대항을 하려면 상가임대차보호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요건들, 주소 전입을 하거나, 물론 점유를 해야겠죠. 점유하고 주소 전입을 한다던가, 그 순위 보전을 받기 위해서는 확정일자를 받는다던가 하는 거죠.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점유를 하죠. 네, 그리고 사업자 등록을 해야겠죠. 사업자 등록하고 점유를 하거나, 그거 두 가지가 있어야겠죠. 그리고 그 순위 보전을 받으려면 그것도 확정일자를 받아야 되는데, 그거는 세무서에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확정일자는 뭐 주민센터에서도 받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확정일자는 원래는 네, 확정일자 자체는 법원에서 찍어주는 거예요. 네, 법원에서 지금 이 시각에 네, 이 문서가 존재한다라는 그 의미로 찍어주는 겁니다. 네, 확정일자라는 거는 네, 원래 그런 거예요. 너무 졸려가지고. 여하튼 말이 너무 삼자로 갔는데, 제가 매수인 입장에서는 그 기존 임차인은 대항력을 인정할 수가 있죠. 그 대항력을 갖췄다고 하면 제가 인수를 하는 거죠. 그 세입자를. 그런 상태에서 그 세입자가 기존 매도인, 즉 임대인에게 3개월치를 밀렸어요. 그러면 이게 법원에서 이 판결이 어떤 판결이 나왔냐면, 그 3개월치에 대해서의 채권을 나한테, 즉 매수인한테 채권 양도에 대해서 임차인에게 통보하지 않으면 저는 그 매수인은 그 600만 원 3개월치에 대해서 인수받은 그 세입자한테 주장할 수가 없다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즉 쉽게 말씀드려서 하나의 물건이 있고 내가 그 물건을 산다고 쳐요. 그럼 전 매수인 입장이 되는 거고, 매도인이 있는데 그 물건에 세입자가 3개월치가 밀렸다고 치면 그 3개월치에 대해서의 채권은 매도인이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잖아요. 그 매도인이 나한테 그 채권에 대해서 채권 양수도에 대해서의 통보를 하지 않은 이상은 매도인의 유효한 권리로 남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점은 뭐냐면 세입자가 돈을 주냐 이거죠. 그러면 일반 근점 채권으로 가는데요. 그리고 세입자가 보증금이라고 있잖아요. 네, 보증금을 가지고 있는데 그 보증금에서 만약에 기존적으로 이 물건을 팔지 않고 그 세입자를 만기가 돼서
나가게 됐을 때 3개월치가 밀렸다고 치면 보증금에서 깔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그 상식적으로 말씀드리면 건물주는 그 보증금을 까고 그 3개월치를 까고 그 세입자한테 돌려주지만 세입자가 내가 보증금 3개월치 있으니까 보증금 있으니까 거기서 까고 가라. 아니면 월세가 차임이 밀렸을 때 보증금에서 까세요. 라고는 주장할 수 없습니다. 네, 그것도 판례로 나온 거거든요. 네. 그거는 선택적인 부분입니다. 임대인의 선택적인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간행상에서는 다 까고 주죠. 두 번째 판결은 또 이런 게 있습니다. 만약에 그 보증금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2200에 220이다 라고 했을 때 매도를 했을 때 그 물건을 임대수익형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매도를 했을 때 매도인은 그 보증금에서 밀린 돈을 합법적으로 깔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건 판례적으로 깔 수가 있게 만들어놨습니다. 그 판례 요지는 관행이다라는 겁니다. 관행이다. 네, 원래는 관행이기 때문에 3개월치를 까고 그러면 임대차 조건이 바뀌는 거죠. 매수인 입장에서는 보증금이 낮아지는 거죠. 근데 실무상에서 본다고 한다면 매수인이 3개월이나 밀린 그 물건을 살려고 할까요? 임대 수익을 하려고 했는데 매도인이 이게 보증금이 2,200인데요. 뭐 2,200이라고 치고요. 이거 3개월치 밀렸으니까 1,400에 200으로 합시다. 라고 했을 때 매수인이 안 삽니다. 그러겠죠. 네, 그런 부분도 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으면 이 매매 사항에서 임차인의 포지션을 한번 살펴볼까요? 임차인은 그 매매 상태에서 매수인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 임대인이 바뀌는 거잖아요. 매도인에서 매수인으로. 그럼 채권자가 바뀌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대차 관계를 종료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만기와 상관없이요. 이거는 민법상에 나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어요. 이거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임차인분들은. 즉 만약에 이 물건이 매도가 돼서 임대인이 매도인에서 매수인으로 바뀌었을 땐 그 매수인이 뭐 임차인이 보기에 너무 깐깐할 것 같아. 아니면 나가고 싶었는데 잘 됐네 하면서 임대차를 종료를 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나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를 할게요. 너무 두서없이 얘기한 것 같아서 여러분 잘 있는지 내일 정도 이 방송 녹음을 확인을 하고 재녹음을 한다던가 아니면 AS 방송을 한다던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엑스파일 오늘은 새벽 5시 16분에 커피 한 잔에 카페인의 힘으로 두서없는 얘기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굿모닝 신서정의 신서정이었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